아니, 박서방,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집인데 다 부시는 거냐고? 결혼 전에 그 원한우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 말로 해, 말로. 여기 밴쿠버의 한 가정집으로 장가를 온 한국인 사위가 무슨 일 때문인지 갑자기 장인 장모님의 신혼집을 다 부숴버리고 있는데요. 대체 이 사위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 맥스웰입니다. 밴쿠버 교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등학교 과학교사예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고 특별한 모험도 바라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 문화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냥 김치랑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 정도,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낯선 세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정말 몰랐죠. 그날은 유난히 지쳤던 금요일이었어요. 학생들 기말고사 감독하랴, 학부모 상담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녔더니 그냥 집에 가서 침대에 쓰러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동료 선생님들이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어요. 헤일리, 오늘은 무조건 같이 가자. 스트레스 풀어야지. 결국 억지로 따라 나섰어요. 목적지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 서울가든. SNS에서도 핫하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어요. 한국 음식은 몇 번 먹어본 적 있지만 열광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진한 고소한 참기름 냄새,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까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빨리 고기 시키자, 배고파. 다들 신이 나서 메뉴판을 펼쳤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메뉴가 반은 한국어, 반은 영어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사진도 별로 없고 그냥 이름만 써 있으니까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거 대체 뭐야? 삼겹살, 갈비?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보고 대충 고기 몇 가지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막 웃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 그때였어요. 툭. 갑자기 식당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빙하던 직원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뭐야? 정전이야? 괜찮은 거 맞아? 저도 순간 당황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식당 안은 정말 한순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식당 구석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달랐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무언가 확신에 찬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남자는 주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전기함 쪽으로 다가가더니 무언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배전함을 열고 전선들을 살펴보는 모습은 정말 능숙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몇 번 전선을 만지는가 싶더니 딸깍 소리와 함께 식당 전체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 살았다. 식당 안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털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상하게 눈길이 갔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정전 때문에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디저트는 무료로 드릴게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어 하세요? 아니요, 그냥 드라마 보고 조금 배웠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그도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석박. 한국 부산 출신으로 이곳 캐나다에 이민 온 지 2년 된 청년이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밴쿠버 공대 대학원에서 에너지 시스템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낯선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어요. 힘들죠. 근데 그래야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 짧은 대답에 저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서울가든을 찾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음식 핑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민석 씨를 만나고 싶어 식당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짧은 인사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어요. 오늘은 뭐 추천해요?
해물파전이요. 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쌓여갔어요. 민석 씨는 고향 부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릴 때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전깃줄 가지고 장난치던 이야기, 할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이야기.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밴쿠버에서 자란 이야기,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상들. 서로의 세상이 달랐지만 이상하게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가끔은 민석 씨가 영어를 더듬을 때 저는 웃으며 기다려줬고, 제가 한국어로 서툰 단어를 꺼낼 때면 그는 환하게 웃어줬어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석 씨와의 만남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주말이면 자주 밴쿠버 다운타운을 걷거나 작은 카페에 들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 그리고 이곳 캐나다에서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을 가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처음에 밴쿠버 왔을 때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하고 지낸 적도 있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민석 씨가 커피잔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괜찮아요. 저도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서툴고 어색했던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어요. 어느새 민석 씨는 저에게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겨울 저녁 밴쿠버에 드물게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민석 씨가 불쑥 제 손을 잡았어요. 헤일리 씨, 우리 제대로 만나볼래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해보자.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훨씬 깊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과연 우리 부모님께 민석 씨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사실 우리 부모님은 보수적인 편이셨어요. 특히 아버지 존 맥스웰 씨는 오래된 항공 엔지니어 출신답게 모든 걸 안정성과 전통으로 판단하는 분이셨어요. 헤일리, 인생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건 위험해.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에요. 민석 씨처럼 낯선 문화에서 온 사람을 소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우리 사이가 진지해질수록 언젠가는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빠, 엄마,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어요. 그래? 누구니? 한국에서 오신 분이야. 이름은 박민석. 전기 시스템 쪽 공부하고 있어. 아버지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국 사람. 짧고 굵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를 이어가셨고 어머니는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어요. 언제 한번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자. 헤일리. 네, 조만간 그렇게 할게요. 며칠 뒤 민석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며칠 동안 긴장한 나머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준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냥 편하게 와요. 아버지도 처음이라 긴장하실 거예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어요. 민석 씨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들고 집에 왔어요. 아버지는 예상보다 무뚝뚝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들어오게. 짧은 인사에 민석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석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지만 대화는 생각보다 어색했어요. 어머니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고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만 하셨어요. 민석 씨, 캐나다 생활은 어때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이 나라가 주는 자유로움이 정말 좋아요. 민석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이 없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헤일리 씨를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합니다.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셨구나. 그날 밤 민석 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헤일리 씨 미안해요. 괜히 힘들게 해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민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무조건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버지 마음을 열어보겠다고요. 아버지는 표면적으로는 별 말씀 안 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벽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헤일리야, 민석이랑 계속 만나는 거 진지한 거니?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존중해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하고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언어, 가치관, 가족관계 모든 게 다를 수 있어. 저도 알아요. 문화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 어떤 벽도 넘어설 수 있다고요. 시간이 흘러 민석 씨는 조금씩 부모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부모님 댁에 들러 잔디를 깎아드리기도 했고 겨울에는 쌓인 눈을 치워드리기도 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헤일리 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아주실 거예요. 민석 씨는 항상 그렇게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 댁에서 식사 중이었는데 부엌 조명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이러네. 전기도 낡아서 그런가 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으셨지만 민석 씨가 지하실로 내려가자 살짝 긴장하는 표정이셨어요. 민석 씨는 전기함을 열어보고 회로 상태를 점검했어요. 이거 오래된 배선이 문제네요. 습기도 많고 부식도 꽤 진행됐어요. 이 상태로 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민석 씨를 바라보셨어요. 이런 건 전문가 불러야 하지 않겠나? 저 한국에서는 전기 시스템 전문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그리고 여기 캐나다에서도 관련 자격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석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응원했어요. 잘하고 있어, 민석 씨.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한번 믿고 맡겨보겠네. 민석 씨는 손재주가 정말 뛰어났어요. 조심스럽게 낡은 배선을 정리하고 접촉 불량이던 스위치도 수리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지나서 부엌 조명은 다시 환하게 켜졌어요.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밝고 안정적으로요. 이제는 문제 없을 겁니다. 민석 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웃으셨어요. 와, 민석 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은 괜찮아졌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민석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가 뜻밖의 부탁을 하셨어요. 민석이, 이번 주말에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작은 창고를 정리하려는데 손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건 사실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민석 씨를 공식적으로 가족 일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신호였어요. 주말 아침 민석 씨는 일찍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고요. 창고는 오래된 짐들이 가득했어요. 무거운 나무 선반, 고장난 전동공구, 쌓여있는 낡은 책들. 민석 씨는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어느새 둘 사이에 웃음도 오갔어요. 그날 오후 정리된 창고 앞에서 아버지는 말했어요. 고맙다, 민석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 씨는 저희 가족 안에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여셨다고 할 순 없었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도 않으셨어요. 특히 창고 정리를 함께한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작은 끈 같은 게 생긴 느낌이었어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아버지는 민석 씨가 집에 오면 직접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간혹 농담 비슷한 것도 하셨어요. 오늘은 뭐 고장난 거 없나? 아버지가 농담처럼 툭 던지면 민석 씨는 웃으며 받아쳤어요. 찾아봐야죠. 아버님.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서히 정말 조금씩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밴쿠버는 보통 눈이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닌데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았어요. 눈이 쌓이면서 도로도 미끄럽고 곳곳에 정전사고도 일어났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도 정전 사태를 겪게 됐어요. 거실에서 모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어머, 또 정전이네.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손전등을 가져오셨고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켰어요. 괜찮아. 그냥 잠깐일 거야. 민석 씨는 조용히 일어나 지하실로 향했어요.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따라가려다 멈칫했어요. 아직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봐요, 아빠. 지하실은 꽤 오래된 구조였어요. 배전함도 낡고 배선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민석 씨는 손전등 하나로 배전함을 꼼꼼히 살폈어요. 낡은 배선, 오래된 퓨즈, 습기 찬 벽. 모든 게 문제였어요. 여기 배선이 녹슬어 있어요. 습기 때문에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응급 조치를 해드릴게요. 민석 씨는 침착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메인 스위치를 올렸어요. 딸깍. 그리고 집안 전체에 불이 들어왔어요. 민석 씨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완전히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전체 배선을 교체해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럼 업체를 부를까? 아버지가 물었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 주말부터 민석 씨는 본격적으로 우리 집 전기 시스템 전체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하실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된 배선을 모두 걷어내고 새 전선을 설치했어요. 새 회로 차단기도 설치하고 추가 단열 작업도 했어요. 하루 종일 먼지투성이가 되면서 작업했어요. 이틀째 민석 씨는 1층 작업에 들어갔어요. 거실, 부엌, 서재, 욕실. 벽 안에 숨겨진 낡은 전선을 꺼내고 새 전선을 깔고 콘센트와 스위치를 모두 교체했어요. 어떤 벽은 너무 낡아서 전선을 뽑아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민석 씨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 집.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가끔 민석 씨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맙다. 그 말은 짧았지만 아버지 마음에 큰 변화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5일 동안 작업 후 메인 스위치를 켜자 집안 곳곳에 환한 불빛이 퍼졌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켜진 조명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완벽하군. 민석 씨는 웃으며 이제 최소 30년은 걱정 없어요. 어머니는 민석 씨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석 씨. 우릴 위해 이렇게 애써줘서. 민석 씨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민석 씨를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민석 씨가 우리 집 전기 공사를 마치고 난 뒤 집 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단순히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을 대화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민석아, 이번 주말에 뭐하니?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감격했어요. 아직 계획 없어요. 왜요? 아버님?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 아닌 듯 말했어요. 창고 옆에 울타리가 낡았는데 같이 손 좀 봐줄 수 있겠나? 민석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그날 이후로 민석 씨는 우리 가족의 진짜 일원이 되어갔어요.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창고를 정리하거나 어머니와 마당을 손보는 일을 거들었어요. 때때로는 저녁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민석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께 정식으로 말씀드릴까요? 결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오래 고민했어요. 헤일리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민석 씨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문제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바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문화 차이 정말 쉽게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거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도 믿어야지. 그 짧은 대답이 저에겐 큰 승리였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헤일리,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결혼 준비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민석 씨 가족은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주로 화상통화로 소통했어요. 민석 씨 부모님도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셨어요. 헤일리 씨,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해요. 어머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민석 씨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힘들죠? 제가 더 도울게요. 아니에요. 같이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기대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식은 밴쿠버 외곽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치르기로 했어요. 햇살 가득한 잔디밭, 흐드러진 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민석 씨 부모님은 정성껏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누셨고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분명히 오갔어요. 축사 시간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처음 민석이를 만났을 때 걱정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건 출신보다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걸.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석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식은 따뜻한 웃음과 축복 속에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민석 씨와 함께라면 어떤 다름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결혼식이 끝나고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처음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조금씩 서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시간들.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니. 기쁨, 설렘,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임신 소식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우리 딸이 엄마가 된다니.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게만 잘 나아라. 민석 씨 부모님도 영상통화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헤일리 씨, 고마워요. 언어는 다 달랐지만 마음만은 분명히 하나였어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어요.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고 작고 따뜻한 그 존재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조용히 변하는 걸 느꼈어요. 민석 씨는 아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였어요. 손을 맞잡고 눈을 맞추고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가족. 이제 우리 아이는 두 세계를 품고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서로 달랐기에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될 거라는 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